지금 유럽이 폭염 때문에 난리가 났고, 지금 반대로 동아시아는 매우 선선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마가 7월 초로 미뤄졌는데, 여러분 이제 농작물의 시설물 관리 잘 하시고, 9월 중반까지는 폭염이 계속 될 것 같으니까요. 건강히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6월 24일,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친명과 친청의, 흔히 얘기하는 명청대전에 이제 불꽃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힘 쪽에서 어떤 패널이 말을 했죠. 6월 24일은 역사의 분기점이 날이다. 뭐가 됐던 간에 지금 저는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편을 드는 방송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유시민이나 김어준 측이 그런 세력이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지금은 그들의 논리가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혹시 막연하게 알고 계신다거나 하는 분들은 유튜브죠. 이제 다스베이다 400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늘 몇 번 얘기했죠. 달이 차면은 기운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흔히 이제 친문 계열이라고 불리는 정청래 의원, 정청래 당대표, 그리고 최민희 의원, 그리고 혹시 뭐 고민정 이런 뭐 최고위원 이런 분들의 움직이나, 그리고 김용민 의원, 그리고 숨겨져 있는 당내의 여러 세력, 문재인 세력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됐고, 8월 17일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네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하는 이제 사생결단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정치에 좀 관심 있던 유튜버들이 항상 얘기했고, 또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이제 문재인과 피 튀기는 혈전이 일어날 거고, 그것을 이제 마치 몰랐다는 듯냥, 혹은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는 지금 반응을 보면서 역시 정치의 무상함을 또 한 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문재인 세력과 이재명 세력은 그냥 같은 당 아래에 있는 거지만 굉장히 서로의 존재가 껄끄러웠던 부분이 있었고,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이제 본인이 이제 당선되던 그 대선에서 이른바 양념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두 진영은 서로 이제 적대시하는 게 있었고, 같은 당이고 또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묻어갔었던 것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서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면서 일종의 이제 친문 학살이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 친문 세력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제외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문 인사들을 다 제껴버린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또 이제 이 영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이상호 기자가 이제 그 본인의 유튜브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친문의 세력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여전히 각 기관장의 핵심 자리는 아니더라도 각 기관장에 승계를 시키거나, 혹은 꽂아준 그 이력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친문의 핵심들은 쓰지 않았던 거죠. 근데 자 보세요.
핵심 세력들을 쓰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권력이 바뀌었으니까요. 같은 당이다 하더라도 그거를 요구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오만한 거고. 자, 다스베이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제 영상을 또 보시길 바라겠고, 저는 거기서 유시민이 굉장히 큰 오판 그리고 굉장히 큰 노역을 부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간에 세력 다툼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지금 이미지가 흔히 얘기해서 씹창이 났고, 여러 가지 지금 뭐라 그럴까,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아예 뭐 지위가 박탈된 상황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좀 불쌍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상의 어떤 그런 불편하면서 조금 많이 그게 해소가 되었잖아요. 자, 뭐가 됐든 저가 됐든 간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었던 거는 굉장히 잘못한 거고, 비굴하게 굴지언정 대통령의 눈밖에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지지율도 뭐 25%에서 30% 박스권에 갇힌 거였고, 한번 들이받을 만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민주당의 양상은 전혀 다릅니다. 정청래 대표는 계속 대통령을 들이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60%를 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집권 1년 차에 들이받는 아주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딴지 게시판에 있던 사람들이 민심의 척도라고 얘기하면서, 그 게시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욕설로 아주 가득한 게시판입니다. 그러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꼭지가 돌죠. 만약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었으면 저는 죽여놨을 겁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 자, 당원들은 당원들은 증축을 원했는데 재건축을 하려 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권력은 10년을 못 넘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무현 때 시작해서 지금 그 세력들이 한 번에 패족을 당할지언정 부활해서 10년, 15년의 당권 혹은 당의 주류가 되었다면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러나야 되는 게 맞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어준이나 유시민이 권력을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발악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 도덕적 우월감 혹은 선민 사상에 의해서 늘 지금 좌파는 이렇게 지리멸렬합니다. 혁신이 나오지 않고 있고, 저는 그 선봉장에 유시민과 김어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선봉 전대에 정말로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날 거고, 제가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참 열받겠다, 그리고 버겁겠다라는 감정이 들어오면서 요 영상만큼은 좀 대통령 편을 들어주고 싶고, 자, 주제와 어긋난 거지만 좀 대통령이 또 추경을 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조금 이렇게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일체 추호도 없습니다. 허나 이제 민주당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 대통령이 정말 빡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고, 이번 명청대전에서는 아직까지는 누군가의 우위를 확실히 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저는 친문 혹은 그쪽에 이제 우리가 유시민이 얘기했던 A라는 거를 아무리 가치 이익 혹은 민주당의 주류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됐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종교인으로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만큼 해 드셨으면 됐다라는 거고, 이 인식이 20대 30대의 보수화를 극우화라고
멸칭을 하면서 본인네들이 씨발 문조 털레유라고 멸칭받는 거는 그렇게 분노를 하면서 20대 30대들을 구구화돼 있다고 애들을 몽둥이로 가르쳐야 되고 땡크로 밀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시는 완전히 극좌파 우리 문파들에게서는 굉장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전선이 확대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본인네들의 티끌부터 보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굉장히 재밌게 봐야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20대의 보수화가 맞고요. 10대는 극우가 맞습니다. 지금 20대들의 지금 보면서 지금 좌파 혹은 이제 굉장히 놀라셨을 거잖아요. 10대는 더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10대는 지금 MH세대, 무연세대라고 그래가지고 더 극우 강성 보수입니다. 10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최고의 모욕적인 말이 너 이재명이라는 소리고, 이게 이게 약간 애들이 그냥 장난삼아 툭툭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로 10대들의 지금 반민주당 정서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건 민주당이 자초한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과거 문재인 세력이 얼른 사라지고 민주당이 좀 건강한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지금 극좌파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